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예, 오늘부터 이제 3회에 걸쳐서 듣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소통은 삼박자 왈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말하고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답하고, 그러니까 왈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듯이 말하기 듣기 답하기, 말하기 듣기 답하기,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반응하는 이런 삼박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공놀이로 이야기하면 공을 받는 게 듣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공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주목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면 세상에 어떤 재화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청득심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샨샤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 건물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뭐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거대한 댐입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12년 정도 이렇게 건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양강 댐의 저수량이 13배라고 보니까 그 규모는 세계 최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공사 자체도 있지만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항의도 많았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준공식 때 건설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댐 건설 최고 공헌자는 댐을 건설한 우리 어떤 건설 직원들이 아니라 댐을 건설한 것을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아마 그 사람들이 플래카드 들고 와서 못하게 막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설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저 사람들이 막 그 어필하고 항의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들어가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완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참 훌륭한 어떤 건설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사실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그 문제를 이게 제기해 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그 반대자, 비판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커션이라는 말은 디스하고 커스 합쳐진 말입니다. 토론을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요즘 뭐 이야기하면 나를 뭐 디스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스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커스는 이제 원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커션이라고 하면 어떤 반론, 비판을 제기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반론을 했을 때 잘 들어주는 것을 우리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토론할 때 보면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부정하고 뭔가 항의를 하면 곧 싸움으로 이렇게 이게 발전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는데, 디스커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토론하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상대방이 할 때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토론을 많이 하고는 의회에서 보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죠. 반론을 제기하면 싸워버리고 전에는 막 폭력도 행사하고 이랬던 걸 보면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청소년들이 '아, 토론은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evil's Advocate라고 그러죠. 네. 경영 현장에서는 일부러 이 반대하는 사람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어깃장을 놓게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미리미리 이 예고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월급 받고요, 계속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업무예요. 그러면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런 반론이 들어왔을 때 예 반론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 때 물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사전에 비판을 많이 받고 나면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또 고객들이 비판할 걸 미리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보완이 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떤 불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Kill the company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품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막 공격해요. 또 회사의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킬더 컴퍼니 이런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 같은 비서들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어떤 방침 같은 것, 정책 같은 것을 어 그냥 순종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당이라든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거기에 야당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야당을 만들어요. 그 야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한폐렴 최초로 이분이 발견했는데 그만 정치적인 어떤 그 누명을 씌워서 잡아다가 이 사람들 소원해서 유언비어 퍼뜨렸다고 발설을 막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풀려났지만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돼서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였다면 조금 더 예방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24 원칙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어필을 한다는 거죠. 불만을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이 불만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당신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한 사람 뒤에는 24 명이 있다는 거예요. 25명 중에서 1명 정도만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24 명은 귀찮아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얘기할 때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나머지 사람들 숨어 있는 24 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986 년도에 아폴로 우주선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참 귀한 우주인 여러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불과 1분 만에, 발사 1분 만에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전원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 챌린저호를 발사하기 전에 이 미 우주항공국에서는 나사 "이거 공중 폭발의 어떤 위험이 있다. 왜냐면 오링이라는 게 있는데 오링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었다는데, 나중에 이제 FBI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100명이 분명히 문제 생길 텐데 그랬다는 거죠. 글쎄,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은 책임자들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귀중한 생명, 우주인, 잘 훈련된 우주인도 세상을 떠나는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레이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대통령 앞에서 뭔가 한 건을 하면 이 사람은 더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발사를 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5월의 어머니들이죠. 이분들은 5월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 세상을 떠난 아들 보낸 어머니들이 아들의 영적을 들고 이걸 좀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세월호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 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980년 경인 것 같은데 79년, 80년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넘은 것 같아요.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40년이 넘도록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아직.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대가 이야기할 때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대가 이야기할 때 내 머릿속은 딴 곳으로 사는 거죠. 생각은 딴 곳에 있지만 그냥 열심히 듣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선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1대1로 사람과 대화할 때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뒤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잠깐씩 하다가 또 바라보고 또 얘기하다가 바라보고 이런 모습.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휴대전화를 열어보면 딴짓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열어보거나 또 다른 짓을 하는 거죠.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진다든지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많이 있는 건데 상대방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내가 안다 이거 알았을 때 알았어 그러면서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자꾸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할 이야기를 내가 대신해 버리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이런 이제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방송을 보면서도 계속 미리 다음으로 막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 상대가 너무 빨리 말하거나 늦게 말할 때 지루한 거죠. 기다려주기가 힘드니까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자꾸 딴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말을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빨리 끊고 내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한 얘기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가 어려운 말을 하면 질문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이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 청취라고 그러는데 상대방 이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요. 아까 얘기했는데 자꾸 같은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질문을 하죠. 그게 왜 그런가요? 아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뭐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는 내 말을 거의 듣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략 이 10가지만이라도 이 10가지로서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네, 결론은 이청득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청득심.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죠.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것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네, 이것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의 어떤 소통 방식이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